그래서 2년이 돼서 이제는 시장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주변에 구리, 보천, 의정부 비롯해서 천안, 대구, 제주도, 이제 대구 문갑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장단을 만나면서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의 입으로 참부원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일교회 행사에 문선명 내외분의 초청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세계 지도자 대회를 참석함으로써 세계 많은 정상급들과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참가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 입에서 시장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음에 이 시장님들 만나시면 벨로루스로 한번 초청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면서 국제 간의 교류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벨라루스란 나라에는 한국의 대사관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벨라루스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대사관이 없는데 한국의 새로운 대사가 벨라루스 대사가 바뀌어질 때는 저한테 먼저 새로운 대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국의 다음 벨라루스 대사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갈 정도로 벨라루스의 기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충주라는 도시 아시죠? 충주에 세계국제무술축제라는 걸 했어요. 지방자치도에서. 그런데 그 대회를 할 때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이 대통령이 5분간 스피치를 하는 조건으로 많은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충주에 사는 그런 무술축제에 러시아권에 있는 나라 7개 나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동생하고 같이 7개 나라의 무술인들을 초대해서 한국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에 10명씩 무술인들만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현직 시장, 장관, 의원 이런 분들을 함께 데리고 오면서 저희가 데리고 온 게스트들이 충주에서는 가장 큰 VIP가 됩니다. 충주의 이시종 지사가 도지사까지 하셨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시장이 되실 때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야,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시장, 장관들을 데리고 오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시의 홍보대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홍보대사가 돼서 2년간 하면서 시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홍보대사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시죠? 밖에 나가면 시장급 대접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왜냐하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장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30대 때 제가 몰도바라는 나라에 갔어요. 시를 대표해서. 그랬더니 공항에 몰도바에 있는 현직 시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 에스코트가 붙고 그 나라의 옐로비라는 도시를 가서 한국과 자매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하늘로부터 소명의식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섭리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선민의식이 있어서 메시아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3대가 함께 가라는 참부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서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경험을 하게 된 것들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섭리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 우리가 소명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활동들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포천 박윤국 시장을 통해서 시의회 의장 많은 사람들이 벨로루스에 오게 됐습니다. 벨로루스에 왔는데 지금 평화대사관 저희가 집을 하나 줬는데 그 집에 대통령을 초대하고 시장단을 초대했더니 시장이 와서 굉장히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개인의 집에 대통령이 오시고
거기에 시장님이 오시고 거기에 많은 VIP도 오실까? 그럼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우리는 통일교인입니다. 그래서 공식화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젊은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 50여 명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는 시장단들을 놓고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아리랑을 부르고 김치를 만들어 대접을 하고 가정맹세, 그 당시에 나의 맹세를 외우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시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40년,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 네 분이 그렇게 애국자인 줄 알았지만 이 벨라루스라는 3, 40년 전에 잘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리키고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가리키고 정서를 가리키며 한국의 신앙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한 그 저력이 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많은 애국자를 보았지만 통일교회 문 총재님 네 분이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 애쓰는 게 정말 통일교지이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와이프가 무용학과 교수였고 또 무용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시장단이 갈 때 무용단도 또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무용을 한국의 전통무용을 소개하고 그 나라 전통무용을 배우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문화교류센터라는 원장을 제가 맡게 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많은 단체들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몰도바라는 나라에 가서 와인 창고에 가서 와인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촬영한 내용을 한국에 왔더니 방송에서 좀 나가서 이걸 좀 소개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은 넓다, 도전지구 탐험, 세계는 지금 이런데 방송을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70만 원씩 받았어요. 한 15분 하는데. 그때 돈 러시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항공료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럼 두세 번 하면 항공료도 빠지고 활동비가 빠집니다. 해외에서 무술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춘주에 가서 7, 8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활동하면 1년치 연봉이 생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늘이 저희가 부족한 경제적인 걸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차근차근 하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 제가 대륙회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모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 사모아에는 맥도날드가 없고 시젤러가 없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는데 뉴질랜드 공항에 어떤 식구님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선물을 줘요. 뭐냐고 그랬더니 치킨, KFC 치킨이에요. 공항에 KFC 치킨을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뉴질랜드에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항에 치킨을 갖고 통과가 되나? 그래갖고 통과를 했는데 통과가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 공항에서 뉴질랜드 공항에서 이 치킨을 갖고 사모아라는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했더니 많대요. 왜냐면 그 나라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없지 맥도날드도 없지 AF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막상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애들 둘이 이제 뭐 초등학교도 안 되는 애들 둘이 나와서 보더니 저를 보더니 막 뛰어와서 뭘 사온다는 소리 이제 들은 거죠. 치킨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를 보는 사모아 선교사의 부모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섬나라의 조그만 데서 활동하는 그러한 현장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일본 식구님들이 나가 있어 몇 명 되지 않는 일본 식구님들이 그 나라를 복귀하겠다고 나가서 정성을 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슈시케비치 대통령이 한국을 많이 오면서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 새벽 기도를 같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드리면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지금이 힘들 때는 맞습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참 신앙을 지켜가기도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하실 때, 출발하실 때 그 순수했던 동기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과 3, 40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참모님을 증거하고 신앙의 조국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K-팝이, K-컬처가, K-문화가, K-음식이 이렇게까지 알려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우리가 일조했다. 우리가 출발점이 되었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참모님이 세우신 많은 단체 중에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축구단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가 와서 참석을 하고 독일의 함부르크 팀에 있을 때 제가 피스컵에 있으면서 직접 그 팀을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그 구단주를 만나서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영표, 박지성 많은 사람들이 참모님이 만드신 피스컵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알리는 기회가 됐다. 너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피스컵을 통해서 더더욱 유명해질 것이다. 올 수 있냐 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에 더더욱 유명해져서 많은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의 원조, 여러분 요즘 골 때리는 그녀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대회 있죠? 피스 스타컵이라는 것을 5년 동안 MBC, ESPN에서 제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300여 명의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을 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참모님을 안 그러한 피스 스타컵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조가 돼서 골 때리는 그녀라든가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연예인이라는 게 원조가 돼서 나온 겁니다.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서경석이라든가 많은 뭐 김은국이라든가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아직도 저희하고 연락이 됩니다. 저 행사하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유호성 씨 혹시 아십니까? 이 형님은 저거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해요. 이 형님이 유명한 게 뭐냐면 배우지만 그 형이 유상범 국회의원이에요. 그 형이 과기부 장관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야 거기다 그 이름에다 저희가 그 저장해 놓은 거는 쌍둥이 통일교 동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가끔 전화해서 뉴스에 나와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면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참모님이 바꿔놓으신 여러 가지 기반 중에서 문화, 경제, 스포츠 할 거 없이 많은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참모님이 3대가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세로서 소명의식도 생겼고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의식도 생겼고 세상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참모님의 마음처럼 구세주의식도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참모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현장으로 보낸 2세, 3세. 그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경험을 통해서 순종했던 내용들이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 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저희 문화단들, 문화예술단들이 함께 가서 벨라루스란 나라에 전쟁 참석했던 그 군인들을 모셔다가 어린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꽃을 전달했을 때 그분들의 흐르는 눈물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일가의 많은 젊은 청년 학생 어른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앞으로 젊은 청년 학생들이 책임을 맡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신출, 천혜축순자를 비롯한 신흥 그런 선교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모님께서는 언제부터 준비시켰냐? 2년 전부터. 물론 어렸을 때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만 보다 더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 나아가야 될 역할과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현장을 알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알바니아로 불렀습니다. 알바니아에서 풀타임 멤버, 헌신 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대륙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곳에 와 있는데 가니까 길바닥에서 누가 한참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문신출 선교사가 그 다른 기독교 단체에 적을 둔 그런 젊은 청년들과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길바닥에서 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고 스포츠하고 그렇게 탄 상태에서 1년 동안을 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제가 라면 사다 끓여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반찬도 없이. 그래서 부부를 불러다가 중국집에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는 팀장으로서 부른 거니까 편안하게 팀장과 책임자의 미팅이니까 편안하게 드셔라. 5인분을 시켜서 둘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거를 1년간 제가 관리에 봐가면서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 보고를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따지면 재작년이지만 작년 겨울에 어머님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 문신출 천혜축순자가 순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윤호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께서 승낙해 주시고 그래서 유럽의 7개국을 50일간 같이 모시고 순회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젊은 청년 학생들을 만나서 논쟁도 하고 이론에 따지기도 하고 또 참부모님부터 느꼈던 신앙의 간증을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50일을 다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이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문신출 그 당시 선교사님은 제 막내 딸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 문신출 사모님 그분도 우리 둘째 딸하고 인연이 있고 그런 관계에서 가서 같이 모시면서 활동을 하는데 참 내가 봐도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이가 이제 27인데 굉장히 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미래 지도자, 통일교의 모든 짐들이 어차피 본인이 껴안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 길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모든 거에 초점을 어머님한테 둬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유창한 영어로, 또 우리 식구님들 일본 분 만나면 일본어로, 또 어떨 때는 한국어로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보셔서 알지만 인물도 말끔하고 언변술도 좋고 또 친화력도 있고 또 굳은 깡다구도 있는 그러한 참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체적인 나이는 어린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통일가의 모든 짐들을 우리가 그분들에게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이곳을 찾는다면, 또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차로 같이 달리면서 옆에서 효진님 노래를 틀어놓고서 한 4-5시간 같이 달릴 때는 목청을 외쳐가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다녔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 젊은 나이에 커다란 책임을 맡았구나 하는 짠한 선배로서, 부모 나이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권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분들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이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입니다. 판단하기보다도 분노하기보다도 서로를 감싸줘야 할 때입니다. 작은 사랑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혼란의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능 선교사들이 있기에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고 여러 식구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분들이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산부모님의 은총과 평안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